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아이의 문제 행동 바로잡기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결심한 개똥이 엄마 아빠 드디어 행동에 나서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개똥이의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이 시리즈 영상의 3편에서 제안했던 예외 상황을 언급해 주는 거. 오늘은 평소보다 식탁에 오래 앉아 있는구나,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비언어 행동을 읽어주는 거. 또 혼자서도 바지를 척 하고 입었네. 네,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말똥이 앞으로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 말똥이마저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이 집안의 좀 좋은 분위기에 편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네, 과거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부라는 건 이제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고. 숙제 다 했어? 너 이게 뭐야? 하나도 안 했잖아. 한 글자는 썼겠죠. 그럼 이제 개똥이가 얘기하죠.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려워? 무시했죠. 다 아는 건데. 너 지금까지 앉아서 뭐 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빨리 마저 해. 강요하죠. 그럼 이제 개똥이의 감정 폭발합니다. 힘들어서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빨리 앉아. 마저 해. 이렇게 비난과 무시와 강압이 판치는 그런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개똥이 얼굴 보세요.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요. 엄마 아빠가 개똥이가 숙제를 하고 있으면 비언어 행동을 먼저 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 숙제하는 게 힘들어 보이네. 시작한 지 좀 됐는데 많이 못했구나. 요건 비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한 지 좀 됐는데 많이 못했다. 이건 그냥 사실을 말해준 거죠.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이게 비난이고. 이제 개똥이가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아, 숙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구나. 이렇게 재진술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의 생각을 읽어주는 거죠. 요거는 시리즈 5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숙제마다 양이 다른데 어떤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 이렇게 문제를 명확하게 세분화해 주는 겁니다. 이제 개똥이가 쓰는 게 많아. 아, 그렇구나. 그럼 쓰기 해야 하는 숙제는 다 힘들어? 잘 모르겠어. 모르죠, 뭐가 힘든지. 그래,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자. 기다려 주는 겁니다. 어떤 숙제가 우리 개똥이를 힘들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뭐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탐색도 좀 해가면서. 네, 이렇게 모색을 해가는 과정에서 평소와 좀 다른 예외 상황을 포착했어요. 개똥이가 쓰기 노트를 금방 했네. 이렇게 얘기해줬네요. 네, 이걸 포착해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다가 단 1초만 평소보다 좀 빨리 했어도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빨리 했다고. 자, 그럼 개똥이가 뭐 이건 그냥 따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번에는 그거 쓰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쓰는 건 좀 나은가 보다. 그런데 일기는 못 쓰겠어. 정보를 얻었죠. 아이의 입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건 좀 나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아이의 말에 기초해서 쓰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까 아이의 말에 기초해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아, 일기 쓰는 게 어렵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생각나는 걸 쓰면 될 것 같은데 일기 쓰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쓰기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는데 일기도 많이 써야 해서 그런 거야? 일기는 많이 안 써도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기를 쓰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그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좀 살펴주는 거예요. 그럼 더 구체화를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 뭐 쓸지 생각은 했는데 처음 부분을 쓰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어서 또 생각해야 돼. 예, 정보가 이제 점점 아이의 입에서 나온 정보가 더욱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너 그랬구나. 뭘 쓰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려서 힘들었겠네.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반영해주는 거죠. 네, 감정을 수용해주고 반영하는 방법은 시리즈 6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태권도도 다니니까 더 힘들어. 그렇죠. 예, 몸이 힘들면 뭘 하고 싶겠어요. 예, 마음도 힘들고, 손도 까딱하기 싫은데. 너 태권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은 몸도 피곤하다는 뜻이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상담 기술 중에 하나인 명료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말을 할 때, 그냥 힘들어 라고 했으면 그걸 좀 더 명료하게 진술해 주는 거죠. 태권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이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명료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우리 개똥이가 몸도 피곤하고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앉아서 이렇게 일기 쓰려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나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 그렇겠네. 이렇게 이제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숙제 안 할 수 있나요? 그냥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교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난 개똥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널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돼 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나 대화법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메시지는 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화를 제대로 내보자 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 점점 싫어지지 않을까도 걱정되고,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아이한테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똥이도 잘하고 싶죠. 나도 잘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너 아까 쓰려고 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아이와 부모의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죠.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똥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나 일기 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스마트폰으로 영상 한번 찍어볼까? 이게 이제 아이가 생각해낸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일단 아이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일단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소의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생각났을 때 영상 찍어뒀다가 일기 쓸 때 쓰고 싶었던 내용 기억 안 나면 그거 다시 보면서 쓰겠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래,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냈네.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우리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어떤 실행과 수정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하다 보면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하고 이겨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도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변해야 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가장 젊고 에너지가 많을 때예요. 이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의 터전은 가정입니다. 물론 상담사나 아동심리 전문가, 의사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 도움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지옥이라면 해결이 안 되겠죠.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녀야 할 것은 사랑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은 인내죠. 그러다 보면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점점 더 행복이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의 문제행동 교정하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 역시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